안녕하십니까. 세상을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엔비디아가 삼성에 준 기회라는 주제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근 엔비디아와 관련해서 눈에 띄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엔비디아가 그 호퍼 200, H200 생산을 중단하고 베라 루빈에 집중한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중국에 대한 규제에 엔비디아가 지친 나머지 이제 베라 루빈 GPU에 보다 집중하겠다는 것인데요. 이게 삼성에 어떤 함의가 있을 것 같은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사실 그 엔비디아가 중국 수출용으로 기획했던 그 H200 생산을 중단하고 차세대 아키텍처인 베라 루빈 GPU에 자원을 집중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이는 AI 반도체 시장의 지형도가 급격히 변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오피셜입니다. 단순히 보면 엔비디아가 자신의 제품에 대한 미국 정부의 규제에 지쳤다고도 볼 수 있지만, 이 단순히 여기를 규제에 지친 것을 넘어서 수익성이 낮은 다운그레이드 제품 대신에 압도적인 기술 격차를 유지할 수 있는 초고성능 제품으로 승부수를 띄우겠다는 전략적 판단이 담긴 것으로 봐야 합니다. 사실 젠슨항은 미국 규제에 맞서서 어떻게든 중국 시장에 물량을 팔아왔던 인물입니다. 이걸 포기했다는 자체가 의미심장한 것이죠. 한마디로 중국 시장의 불확실성을 탈피하겠다는 게 젠슨항의 판단인 것 같습니다. 미국 정부의 수출 규제와 중국 당국의 수입 제한, 엔비디아 제품을 쓰지 말라는 중국 당국의 수입 제한 사이에서 H200의 승인 프로세스가 지연되자 엔비디아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겠다는 신호를 보낸 것으로 봐야 합니다. 최근 실적 발표에서 중국항 매출이 전무했다는 점도 결정타가 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TSMC 생산 캐파가 빡빡한 상황에서 재배치할 필요성도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이 한정된 TSMC의 첨단 공정 라인을 수익성이 낮은 중국용 호퍼 200, H200 대신에 구글이나 오픈 AI 등 그 미국 빅테크 수요가 폭발하고 있는 베라 루빈 생산으로 돌려서 효율성을 극대화하겠다는 젠슨항의 의도가 담겼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베라 루빈 GPU 같은 경우는 3나노 공정과 차세대 메모리인 HBM4를 탑재한 모델입니다. 중국이 따라올 수 없는 수준의 성능 격차를 벌려서 시장 지배력을 공고히 하려는 것이죠. 일단 미국 규제부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실 그 미국 정부는 최근에 엔비디아 호퍼 200과 그 AMD의 MI325 GPU와 같은 고성능 AI 칩에 대한 규제 검토 얘기가 계속 외신에서 흘러나왔는데요. 핵심은 이들 그 H200 같은 칩을 중국에 수출할 때 기업당 연간 7만 5천 개로 판매 상한선을 씌우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왜 7만 5천 개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중형 데이터 기준 7만 5천 개는 약 100메가와트 규모의 중형 데이터 센터 하나를 구축할 수 있는 물량입니다. 즉 AI 산업을 너희들 아예 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미국 빅테크처럼 거대 모델을 훈련할 수 있는 초거대 인프라는 갖추지 말라는 경고가 바로 7만 5천 개 규제에 담겨 있는 것이죠. 하지만 중국 기업의 실제 수요를 보면 알리바바나 바이트댄스 같은 기업들은 최소 연간 20만 개 이상을 원하고 있었는데 미국 정부가 그 절반도 안 되는 수준으로 묶어버리려고 했던 것이죠. 젠슨항은 그동안 그 규제 틈새를 공략해서 H20과 같은 중국 맞춤형 칩 등을 팔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고 본 것 같습니다. 25%의 그 H200 판매 수익의 25%를 미국 정부에 수수료 내야 되는 그 어처구니 없는 조건을 미국 정부가 이미 제시한 상황이고, 기업당 수량 제한 7만 5천 개라는 수량 제한까지 걸린 상황입니다.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공들여서 중국에 팔아도 남는 게 별로 없는 구조가 돼가고 있는 것이죠. 특히 그간 그 밀수나 우회 수익 같은 방식으로 중국의 엔비디아 GPU가 소량으로 물량이 계속 들어갔었는데요. 이 수만 개 단위의 H200 클러스터를 구축하려면 엔비디아의 공식적인 기술 지원과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필수적입니다. 이 뒷구멍 밀수입만으로는 국가 차원의 AI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것을 젠슨항도 중국 정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더구나 빅테크 수요는 폭발하고 있는 상황이죠. 중국 시장이 아니어도 미국 빅테크들이 차세대 칩인
루빈 GPU를 줄 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수익성이 낮은 중국용 칩을 생산하느라 TSMC 생산 라인을 낭비할 이유가 없다고 젠슨항이 결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삼성이나 우리 국내 메모리 업체에 주는 함인데요. 삼성 입장에서 보면 HBM 시장의 판도를 뒤집을 결정적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베라 루비는 6세대 HBM인 그 HBM4가 최초로 탑재되는 플랫폼이죠. 이 삼성은 업계 최초로 HBM4 양산에 성공했고 엔비디아 핵심 파트너로 복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하이닉스가 엔비디아 물량을 독점하다시피 했는데 베라 루빈의 생산 가속화로 인해서 엔비디아는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 더 삼성의 HBM4 물량을 확보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사실 그 베라 루빈 같은 경우는 올 하반기 나오고 또 내년에는 베라 루빈 루빈 울트라 HBM4E가 탑재되는 루빈 울트라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 삼성 같은 경우는 HBM4와 HBM4E 7세대 HBM4E에서 판도를 완전히 뒤집으려는 강력한 반격을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HBM4에서는 깜짝 반전에 성공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업계 예상을 깨고 지난 2월에 최초로 양산 출하에 성공했습니다. 마이크론보다 더 빠르고 하이닉스와도 거의 대등하거나 소폭 앞선 시점이죠. 엔비디아 컬 테스트도 통과했습니다. 3월 말에 열리는 그 GTC 2026에서 삼성의 HBM4가 탑재된 베라 루빈이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그 엔비디아가 요구한 11GBps를 넘는 13GBps급 성능을 속도를 구현하면서 기술적 논란도 잠재우는 상황입니다. HBM4E 같은 경우도 지금 전략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베라 루빈의 강화 버전이나 차세대 AI 가속기에 탑재될 핵심 부품이 바로 HBM4입니다. 루빈 울트라에 들어가는 것이죠. 삼성은 여기서 초격차를 굳히기 위해서 두 가지 카드를 꺼낸 상황입니다. HBM4 양산 직후에 바로 HBM4E 샘플을 올 하반기에 출하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하이닉스 역시 올해 양산을 목표로 속도전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두 회사의 격차는 사실상 제로에 수렴한다고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사실상 진검승부에 들어간 상태죠. 맞춤형 HBM 이 바로 HBM4부터인데요. 메모리 하단에 위치한 그 로직 다이, 베이스 다이의 역할이 중요해집니다. 삼성은 자체 파운드리 4나노 공정을 이용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한 번에 메모리 설계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턴키 능력을 강조하면서 구글과 메타 같은 빅테크 전용 맞춤형 HBM4 에서 승부를 걸고 있는 상황이죠. 특히 빅테크의 맞춤형 그 HBM4E 개발에 매진하기 위해서 인력을 250명 추가 투입했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최근 그 학회에서는 삼성의 HBM4E의 고질적 문제인 발열과 전력 소모를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전력 공급 구조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삼성이 앞서가고 있다, 하이닉스를 앞서가고 있다고 단정하기는 아직 이르죠. 하이닉스의 저력도 상당합니다. 삼성의 추격이 엔비디아의 전략 변화, H200 생산을 포기하고 베라 루빈 GPU에 집중하겠다는 엔비디아 전략 변화와 맞물려서 엄청난 삼성의 추격에 가속도가 붙었다는 것만은 확실해 보입니다.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독점 체제, 하이닉스 독점 체제보다는 삼성이라는 강력한 대안 옵션을 키워서 공급망을 안정시키길 바라고 있습니다. 삼성이 이번에 도입한 그 4나노 로직 다이 기술이 실제 루빈 GPU 양산에서 얼마나 압도적인 수위를 보여줄지가 향후 주도권의 향방을 가를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